주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억지로 끌고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본인은 굳건히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올 여름 이후서부터 이제 시끄러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아집이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화경도당 수담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담정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손님들이 점을 보러 오면 어떤 식으로 점을 봐주시나요? 저는 이제 그 화경이라고 해가지고 정신 집중을 하면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과거상의 어떤 사연부터 함축되는 그 수년간의 상황도 보일 수도 있고 가까운 과거상의 어떤 함축된 상황이 보여지면서 현재의 어떤 그런 비유적인 어떤 모습으로 꿈처럼 보여지는 부분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답까지의 어떤 미래까지 그런 상황으로 이제 화경이 비춰지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또 느껴지는 부분과 또 이름을 몰라도 생년을 몰라도 화경은 어떤 누구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화경으로 그 모습을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사연을 먼저 보여주는 게 공식처럼 이제 과거 상황을 반드시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부분, 미래 상황이 어떻다는 거에 대한 그런 점사까지, 그 미래의 어떤 점사까지 보일 수 있는 게 화경의 장점이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남성의 사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남성의 사주를 들으시면 선생님이 화경으로 점을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주시지만 현재, 미래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남성분의 사주를 바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화경을 처음에 이제 보여지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산능선이 보이는 부분인데 산능선이 이제 곱게 펼쳐지는 어떤 편한 길의 어떤 산능선이 아니고 암산을 이룬 그런 산능선 사이에서 산에 오르는 그 복장과는 맞지 않는 양복 구두를 신고 그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럼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이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산이라는 건 어떤 직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 네네. 그런 부분이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그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아집이나 고집이 강할 수가 있다는 표현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산능선을 이제 오르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몸에서 이제 땀이 느껴진다는 거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그 서서히 이제 지쳐가는 모습, 헉헉거리는 모습. 그럼 그런 시기라는 거는 많이 과거 상황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많이 이제 지쳐 있고 헉헉대는 모습. 자기의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을 잡았을 때 뭔가 이게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본인이 이제 안간힘을 다해서 밧줄에 의지하고서 암산을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지는 있으되 뭔가 이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따르는 형국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분의 이제 어떤 제가 이제 화경에 미래적인 걸 봐도 가족사일 수도 있고요. 네. 가족사, 뭐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 세력들 발목을 붙잡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이전의 어떤 상황들이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앞으로 이제 끌고 가는 형태인데 뭔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복장이 양복과 구두라는 거죠. 산능선을 오르고 있는데. 네네. 그럼 자기가 추구하는 부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자신의 어떤 고집대로 그냥 끌고 나가려고 하는 형국인데 근데 보이지 않게 본인은 헉헉거린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뜻하는 부분들이 자꾸만 다운될 수 있고 뭔가 지지한 세력들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이제 호응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근데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도 헤어질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점점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그 아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자기 어떤 그런 행보 자체가 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뭔가 이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산능선에 아직도 이제 그런 자신이 어떤 복장으로만 표현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복장 자체가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 산에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니까 뭔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행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산능선과 양복과 구두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화경 비춰지는 게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걸 봤을 때는 네. 그게 이제 뭔가 햇살이 좀 점점 따사로워지니까 여름역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따사로운 햇살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뭔가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계속 보여지고. 그 햇살은 불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햇살이라는 게 자신이 이제 비춰지는 게 해를 쳐다보기가 이제 편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따사로움이 생기다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헤쳐나갈 때 뭔가 이제 그 산능선 아래로 이제 내려온 시점 되면은 자욱한 안개가 이제 끼기 시작해요. 안개요? 안개라는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답답한 숙제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개에서 귀를 잃듯이 이제 헤매다가 뭔가 이제 어두운 어떤 어두컴컴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요. 결국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 속이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가둬두는 형국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본인이 뭔가 성냥불을 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냥불이 켜지는 거는 뭔가 이제 기회를 잡거나 뭔가 밝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거기에서 해결하는 어떤 그 해결책의 어떤 모색이라고 보는 건데 쉽게 그 성냥불이 꺼진다는 거죠. 원인적인 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임시 방편으로의 어떤 그런 행보라고 보는 건데 깊이 들어갈수록 본인이 이제 어두컴컴한 어떤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해결을 이제 찾기 위한 어떤 제스처들을 이렇게 취하는데 나중에는 누군가 부스럭거린 소리에도 본인이 이렇게 놀라는 기색이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동굴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지치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그 아까 산능선 암벽을 밧줄에 의지하면서 강한 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에서는 스스로가 많이 지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작은 부스럭 소리에도 놀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산능선에서 이 내려오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산능선에서 내려오는 거는 산이라는 건 일반적인 직업 관계도 되는 거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일적인 부분을 묘사할 때 그렇게 보이는데 산을 내려온다는 건 뭔가 움직임이 있고 시간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흐름 속에서 그 뒤에 행보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화경이 이제 좋게 예를 들어가지고 산 능선을 내려와 가지고 길이 편안하게 펼쳐져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발단이 돼서 여름역에 안개빛처럼 자욱한 어떤 안개가 이제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길로 갔어도 되는데 왜 동굴 쪽으로 갔었을까요? 자기가 이제 생각지도 않는 어떤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더더욱이 이제 녹록치 않게 어떤 상황들이 급작스럽게 자기가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그런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함을 표현할 때 동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냥불을 킨다는 거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모색인데 횃불이 아닌 성냥불이니까 금방금방 꺼지는 거니까 그때 어떤 모면책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지만은 그게 어떤 결과를 이렇게 완벽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나무에 불을 붙이면 안 꺼지고 계속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성냥 같은 경우는 잠깐 꺼진다는데 그러면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회피죠. 그때 모면책, 변명 아닌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머리 회전이라고 할 수 있고 잔머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남성분은 그럴수록 그냥 깝깝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동굴 속이라는 건 갇혀 있는 거니까 뭔가 갇혀 있는 상황에 어떤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미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힘든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제 어떤 반대적인 어떤 세력들이 나를 이제 깝깝하게 가두는 형국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왜 굳이 성냥으로 동굴 안에서 불을 붙였을까요?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임시 방편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들로 자기가 어떤 그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땔감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불씨를 살려줄 만한 어떤 그 여건들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걸 계속 지쳐가는 상황에서 결과적인 거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거거나 자기의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땔감이 될 만한 땔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성냥불이라도 켜야겠다는 상황인데 제 화경 속에는 분명히 성냥불이 불씨가 다 꺼져 있는 그런 바로바로 불씨가 꺼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럼 성냥불을 킨 것만으로도 어쨌든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임시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굴 그 다음에 화경이 또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인 걸 봤을 때 이제 산 그 동굴 안에서 나오긴 해요. 사람이 계속 갇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와서 보면은 그 산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그 산 아래 그 어떤 그런 비탈진 어떤 길들을 내리다 보니까 흙더미 있죠. 흙더미의 구두와 이제 옷 자체가 흙더미로 이제 먼지가 이제 쌓여 있는 형국이 되니까 그걸 이제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시점이 볼 때는 길거리에 그 밤가시가 이제 비춰지는 건데 밤알이 이제 보이진 않고 가시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길을 걷는 거니까 예, 나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9월 달쯤 양력으로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는 길조차도 이제 가시밭이 이제 펼쳐진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먼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정장을 입고 이 흙 길을 내려올 때 어떤 구두나 양복이 좀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산을 내려오다 보면은 사람이 길이 없는 길을 이렇게 허겁지겁 내려오다 보면은 길을 못 찾고 내려오다 보니까 산 비탈을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산 비탈에는 당연히 흙더미가 있는 거고 네. 흙더미를 내려오다 보면 구두에 보면은 뭐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말로 양말까지도 그냥 흙더미로 뒤덮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옷 자체는 자연스럽게 먼지가 이제 쌓인다는 거는 그건 구설 시비가 이제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점사로 볼 때는 구설 시비가 계속 따라가면서 그런 원인적인 부분을 제공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뭔가 방법을 찾지만은 그 안에 이제 그 밤가시가 껍질체만 있는 형국으로 결과는 없고 껍질만 있는 거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녹록치 않은 어떤 그런 현실이 한 9월달 이후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9월달, 10월달에 이분의 그 미래가 좀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한 10월경 사과가 보이면은 일반적으로 화경 모습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사과를 수확해서 맛있게 육즙을 느끼면서 먹는 거, 사과 과즙을 느끼면서 먹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수확하는 게 아니고 사과가 다 썩어가지고 그 옛날 보면 그 썩은 사과를 막 도려내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려내는 건 뭔가를 파낸다는 거는 나의 치부를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이제 10월달 이후 펼쳐지는 거고 뭔가 그런 구체적인 뭔가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는 건데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녹록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결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잠깐 비춰지는 모습을 볼 때는 누군가가 이제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하듯이 그랬을 때 자기 바지를 이렇게 부여잡는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스스로가 그 누군가 그 바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바지를 벗겨요. 벗기면서 결과적인 거는 자신이 어떤 뭔가 창피한 일이 일어난다. 속옷바람으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창피한 일이 이제 자기가 창피를 당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썩은 사과를 그 부분 썩은 사과를 도려내고 바지를 벗는다라는 건 어쨌든 치부가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해결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족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족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어떤 믿는 사람한테 결국은 바지가 벗겨지는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창피함을 당한다.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본인이 지금의 어떤 막무가내로 어떤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행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비춰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는 없고 문을 굳건히 닫아요. 그럼 지금같이 뭔가 소통이 안 되거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아집으로 끝까지 뭔가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분은 이렇게, 이 남성분은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분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인 거는 자신의 어떤 행보는 계속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거고 그 안에서 분명히 창피를 당할 일이 생긴다. 근데 그 시기가 10월 달 이후 1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행보들이 이제 깊어지고 겨울녘에 그런 뭔가 잿빛 산능선의 어떤 그 잿빛처럼 눈보라가 이제 치는 그런 모습으로 손이 이제 얼얼해지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그런 시련들을 이제 겪는 시기로 접어 들어가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분이 뭔가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주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억지로 끌고 갈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많은 세력들이 반대되는 세력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그 자신한테 그렇게 다 쏠려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본인이 굳건히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은 자기의 어떤 그런 행보를 약간은 뭐 이렇게 수그러뜨리거나 자신의 어떤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아집대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진다. 이분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을 좀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세요? 상황적으로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는 상황의 대처를 현실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자신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자신의 어떤 아집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이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소통하고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행보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마저도 끊긴다는 거고 또 그런 발단이 될 만한 원인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그런 부분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치부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올 여름 이후 겨울을 갈수록 점점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올 여름 이후서부터 이제 시끄러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뿌연 안개로 이제 그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9월달, 10월에서 11월달 넘어가면서 겨울로 깊어갈수록 자신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힘준 머리가 보이다가 그때만큼은 12월달 겨울녘만큼은 머리가 이제 차분하게 그 눈보라에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가면 좀 마음적으로 좀 숙연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아집이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쉬움이죠.